수부 이모 조경란. 내 어머니한테는 세 동생이 있는데 각각 5살씩 터울이 졌다. 어머니가 나를 일찍 낳아 막내 이모와 나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유방암으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곤 살림을 도맡아 하던 어머니는 힘에 부쳤는지 이웃이던 아버지와 20살에 결혼을 했다. 외할아버지도 몇 년 후 돌아가셨다. 삼촌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각각 집을 떠났지만 수부 이모만은 여상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다. 좁고 옹색한 전셋집이었고 우리 세 자매와 이모는 같이 한 방을 써야 했던 적도 있었다. 나이차가 적어서였는지 아니면 비좁은 데서 함께 살아야 하는 수부 이모가 객식구처럼 느껴져서인지 이모와 나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한 번은 말싸움 끝에 내가 이모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버려 라고 싸늘하게 쏘아붙인 적이 있다. 이모에게 어딘가 왔다 갔다 할 버스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모가 홧김에 집을 나갈 때도 잡지 않았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모는 동복에 코트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밤 이모가 돌아왔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생각나지 않지만 153cm 밖에 안 되는 작고 마른 체구의 이모가 입술을 꼭 깨문 채 미닫이 마루문을 확 밀고 마당으로 내려설 때 후두둑 떨어지던 눈물만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동복인데도 짧은 단발머리 밑으로 너무 추워 보이기만 했던 흰 칼라와 치마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랬지 하는 후회를 해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게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말이다. 우등생이었던 이모는 졸업 전에 취직이 되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인가 내 어머니에게는 빨간 내복 한 벌을 선물했고 내 아버지에게는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형부 하면서 두 손으로 공손히 소주를 따라 주었던 수부 이모. 몇 달간 알뜰히 월급을 모은 후 이모는 우리 집을 나갔다. 그 후 수부 이모는 모든 형제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다. 자매인 내 어머니와도. 언젠가 나는 어머니에게 이모 이름이 왜 수부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물은 적이 있다. 너는 대학 강사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빼어날 수의 부자부, 그래서 수부. 그게 뭐예요? 여자 이름을. 사형제 이름 모두 외할머니가 손수 지으셨다고 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외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없는 형편에 맏딸인 내 어머니를 고등학교까지 보냈던 분이라고 들었으니까 수부 이모가 가족들 앞에 나타난 건 그 후 거의 17년 만이었다. 그 사이 이모는 정말 부자가 돼 있었다. 이모 명의로 된 30평짜리 아파트도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를 비롯해 외갓집 식구들은 수부 이모 집을 중심으로 활발히 왕래를 시작하는 듯 보였다. 우리 집은 현격하게 기운 상태였고 큰 삼촌네, 작은 삼촌네 모두 마찬가지였다.
좋지 않은 때에 수부 이모가 나타났군. 나는 잠시 걱정했지만 내 문제만으로도 바쁜 30대였다. 지난 봄에 우리 집에 놀러온 수부 이모가 나에게 가죽코트 한 벌을 내밀었다. 앞쪽에 더블 버튼이 달린 기본 바바리 코트 디자인의 소재만 양가죽으로 쓴 한눈에도 가격이 꽤 나가 보이는 옷이었다. 이거 웬 거야 이모? 정말이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수부 이모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는 늘어진 스웨터에 바지, 더 늘어진 카디건에 바지, 옷 입을 정도로 낡아빠진 털옷에 닳고 다른 바지뿐이었으니까 새 옷을 입은 수부 이모는 본 적도 없지만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가죽 트렌치 코트라니 몇 번 입지 않은 건데 나한텐 좀 길어서 입어봐. 맞으면 너 가져. 너는 학교 같은 데도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실내복 위에 그 옷을 걸쳐 보았다. 좋은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어깨도 잘 맞았지만 내가 이모보다 몇 센티미터쯤 키가 커서 그런지 소매는 약간 짧은 듯 했다. 그날 수부 이모는 나에게 그 가죽 트렌치 코트를 주고는 내 어머니에게서 겉절이 한 통을 받아들고 돌아갔다. 봄 내내 나는 수부 이모의 트렌치 코트를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옷은 탐나지만 그 옷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서였을까. 우리 집을 나간 후 수부 이모가 20대를 바쳐 돈을 모으기 위해 한 일들과 시간을 떠올리자 잊고 싶지 않아진 것도 사실이다.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오직 돈만 모았다던 악바리 수부 이모. 작은 집을 팔고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중 절반은 막내 삼촌 도박빚 갚는데, 그 집 전세금 보태는데, 큰 삼촌네 개인 택시 사는데 빌려주고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그럴 마음도 없을지 모르는 수부 이모. 우리 집도 경매로 한번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위기를 넘긴 것도 어쩌면 수부 이모 덕분일지 몰라서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이따금 어머니가 이모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 정도 모르고 그 불쌍하게 자란 게 하면서 울음에 북받칠 때도 모른 척으로 일관했다. 그냥 이모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족은 왜 찾았을까? 어쨌거나 나는 이모의 옷을 몸에 걸치고 싶지 않았다. 40세가 다 되어도 내 일부는 아직도 철이 덜 든 조카의 면모가 남아 그 공색과 지질함과 뭔지 모를 불행이 치렁치렁한 옷 어딘가에 실밥처럼 달라붙어 있을 것 같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수능이 끝난 목요일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의 두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며 8시간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소주 한 병에 따뜻한 밥과 국을 좀 먹으면 기분이 풀릴 것 같은데 밥과 국은커녕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언제 외출을 한 것인지 집안에 온기 하나 없었다. 보일러를 작동시켜 놓고 라면을 끓여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그제야 어머니가 들어왔다. 요 며칠 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밥도 안 해놓으시고 어머니는 내 사나운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지친 걸음으로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거참 또 뭐지? 어머니와 싸우기도 싫지만 마음 먹고 싸움을 걸었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한다. 나는 머쓱해진 채 라면 그릇을 비우고 냉동 군만두까지 구워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번 학기가 지나면 두 군데 대학 모두 강사 계약이 끝나고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불도 켜지 않은 것 같은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빼먹지 않고 보는 저녁 드라마를 할 시간인데도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더 꺼내려는데 문자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 안방에 있는 어머니가 보낸 아침부터 먼데 사는 동생까지 와서 김장을 마치자 점심 먹을 때가 되었다. 동생과 나 그리고 수부 이모가 배추속을 넣는 동안 어머니는 수육과 동태찌개로 상을 차렸다. 올해 처음 김장을 담그러 온 수부 이모 앞으로는 어제부터 끓인 진한 장어탕 한 그릇을 언니 나는 왜 동태찌개 아니고 장어탕을 줘? 이모가 물었다. 그냥 먹어. 이모 맞아. 엄마가 주시면 그냥 먹는 거야. 우리는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이모 같은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수산시장에 가서 장어를 사온 아버지는 숟가락을 일찍 내려놓곤 자리를 비웠다. 아버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수부 이모에게 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일, 가족 모두가 수부 이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저녁 무렵 아버지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어린 처제 수부 이모의 뺨을 후려갈기던 모습을 나도 기억한다. 이모는 장어탕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고 배가 너무 부르다면서 작은 방으로 가 누웠다. 동생과 나도 귤 그릇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갔다. 혼자 사는 거 심심하지 않아, 이모? 애견이라도 한 마리 기르지 그래. 동생이 귤을 까서 이모에게 건넸다. 얘는 심심할 틈이 어디 있니? 이모가 이불을 목으로 끌어올리며 대꾸했다. 도서관도 가야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수영장도 가야지, 라디오도 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수영장? 수영장에 다닌다고? 동생이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몸으로 수영을 하면 안 되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듯 나는 동생에게 눈짓했다. 수영은 상체의 림프선을 활발히 움직이게 해서 이모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일 테니까. 동네에 구립 수영장이 있어서 갔는데 생존 수영법을 배우고 있는 팀이 있더라고. 생존 수영법이 뭐야? 나와는 달리 동생은 아 하고 아는 척을 했다. 그런 건 초등학생들이나 배우는 거 아니야? 쟤는 대학생들 가르치려면 똑똑해야 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모는 상체를 일으키곤 요즘 배우고 있다는
생존 수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동생은 열심히 맞장구를 치고 시끄럽고 높은 소리로 어색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깔깔거리면서 그날 안방에서 어머니는 수부 이모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자고, 그러나 이모가 원치 않으니까 아는 척은 하지 말라고. 11월 중순인데 기온은 벌써 한겨울처럼 떨어졌고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다. 나는 부직포 덮개로 씌어 옷걸이 한쪽에 걸어두었던 수부 이모의 가죽 트렌치 코트를 꺼냈다. 지금 입기에는 얇은 옷이라 풀오버를 2개씩 겹쳐 입고 코트를 입었다. 단추도 목까지 채우고 허리띠도 꽉 묶고 어깨에 견장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전에 없던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듯도 했다. 오른쪽 어깨에는 트렌치 코트를 처음 만들 때 총을 매기 편하라고 덧댄 건플립이 달려있는데 나는 총 대신 책이 든 무거운 가방을 걸치곤 학교를 다녔다.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요, 선생님? 보는 사람까지 춥게. 어두운 복도에서 한 학생이 무심히 그런 말을 하고 지나쳐 가기도 했다. 나는 춥지 않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이제 45세에 벌써 머리가 하얗게 센 수부 이모, 독신으로 살고 있는 수부 이모, 원래도 까만 얼굴이 더 까매진 수부 이모가 생전 처음 단체 여행으로 간 이태리 어느 골목에서 무엇 때문인지 충동 구매로 사버리고 말았다는 그 가죽 트렌치 코트에 대해서 수부 이모는 말했다. 파도에 휩쓸려도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졌을 때 당황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다. 사람의 몸은 물보다 가볍다는 사실만 잊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수부 이모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도 같다. 체력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물에 빠지면 바다를 이불 삼아 대자로 누웠다고 생각하고 양쪽 팔만 천천히 휘저으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상태. 그래, 그거지. 입으로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에 부력을 크게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에게도 생존 수영법을 배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하던 이모. 아무도 모르게 유방암 수술을 했고 내년 1월에 재검을 앞두고 있다는 수부 이모. 이제 살만하니까 언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네 하면서 내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 하소연하다. 지금은 성수기라 표가 비싸니 내년 봄쯤 우리도 남들처럼 처음으로 자매 둘이서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헛헛하게 웃으며 말했다던 수부 이모. 암에 걸리기도 전에 사망 후 재산은 부루 청소년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수부 이모. 지금처럼 이렇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을 때면 수영장에서 몸에 힘을 뺀 채 둥둥 대자로 누워있는 수부 이모를 떠올리게 된다. 그게 입새뜨기라고 했나? 누워뜨기 자세라고 했나? 이모는 가끔 사람들과
쭉 뻗은 두 다리를 중심처럼 모은 채 서로 원을 그리듯 손을 맞잡고 물속에 누워 있기도 한다고 했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듯 믿고 있으면 언젠가 구조의 손길이 올 거라고. 이모는 아플까? 많이 아플까? 얼마나 아픈 걸까?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겠지.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나는 수부 이모와 그 옆에 둥그렇게 손을 맞잡고 물속에 몸을 맡기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침묵 속에서 그려볼 뿐이다.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어쩌면 꽃처럼 보일지도 모를.